네, 안녕하세요. 반드시 암기해야 할 연도 이 한국편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매년 이 강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제 카페에 늘 공개를 해왔는데 2020년 시험에서도 기존 내용에서 그대로 다 나와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제 한 문제가 연도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 정책론에서 한 문제, 행정론에서 한 문제, 법제론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연도를 알아야지 문제가 풀려졌던 것은 우리나라 역사 관련해서는 총 다섯 문제였습니다. 이제 외국 역사는 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편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또 우리 외국편 또 진행되니까 그 강의 또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재헌헌법은 1948년이죠? 1948년 재헌헌법에서 생존권 규정이 있었다는 거. 생존권 규정이 있었다. 자, 이 생존권 규정은 당시에 재헌헌법의 당시 조문은 현행헌법에서는 34조 헌법 제34조의 5항이에요. 우리 헌법 제34조는 1항부터 6항까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법제론 공부하면서 그걸 외워야지 돼요. 1항부터 6항까지. 근데 이제 5항에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국가가 보호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961년 생활보호법, 지금으로 보면 1997년, 99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내용이 되는 건데요. 결국 공공구조 관련된 조문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입니다. 자, 이 공적연금 나와 있는데 이 공적연금은 공식처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플러스 특수직역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해요. 특수직역연금은 공군사,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 근데 별정우체국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공군사까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여기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이제 1960년이고요. 그 다음에 군인연금은 본래 공무원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가지고 1963년에 군인연금법이 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이었죠. 당시에는. 이게 1973년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이 1986년이에요. 자, 지금은 이제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이라고 하지 않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라고 하거든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은 2000년이에요. 아셨죠? 법연도에서. 자, 그리고 지금 이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제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대 사회보험, 5대 사회보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이 공적연금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냥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때에는 이 공적연금, 이 특수직역연금도 이 사회보험제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적연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사회보험법 또는 사회보험제도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공무원연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연금 제정 순서, 공군, 사관학교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생활보호법은 1961년이에요. 자, 우리가 5대 사회보험법이 있어요. 5대 공공구조법이 있어요. 5대 사회보험법이 있고 5대 공공구조법이 있는데 5대 공공구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이렇게 5가지를 5대 공공구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5대 공공구조법과 관련된 연도를 잘 알고 있어야지 돼요. 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이 바로 생활보호법이거든요. 61년 중요하고 물론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이 조선고령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일제강점기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조선고령, 일제강점기의 조선고령이 미군정 시대 때 후생부 사무엘 시장으로 뺏겨지게 되고 그게 이제 61년에 생활보호법으로 오게 돼요. 우리 공공구조의 역사인데 그리고 이 61년의 생활보호법이
1999년 9월 7일 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다음 여기 아동복리법은 1961년이고요. 지금은 아동복지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동복지법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81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동복리법은 전쟁고와 아이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요. 아동복지법은 이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외울 때 1981년에 아동노인 장애인이 세트로 만들어져요, 법이. 그래서 아동복지법,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인데 장애인복지법이 당시에는 심신장애자로 있거든요. 그래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었어요. 아셨죠? 자, 이게 세트로 만들어졌는데 아동복지법이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먼저 만들어졌던 거예요. 아동복리법. 아셨죠? 전신이 있었다. 자, 그리고 현재도 아동복지법, 지금도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게 된 건 언제냐? 1989년입니다. 이 연도 외워야 하는데 이게 왜 바뀌었냐면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명칭을 바꿨던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 61년, 81년, 그 다음에 89년에 이 법들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재구법은 1962년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연도예요. 아셨죠? 이미 나왔던 연도인데 1962년입니다. 아까 제가 자, 여기 생존권 규정 현행 헌법 34조 5항이 이게 공공부조 관련된 조문이거든요. 공공부조 제도 관련된 조문이에요. 네, 공공부조 제도에서 아까 우리 연도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생활보호법이 있었는데 자, 얘는요. 재해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행헌법 34조 6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 제34조는 1항부터 6항까지 되어 있는데 1항부터 6항까지의 내용을 외워야 하거든요, 우리가. 그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그걸 외워야 하니까 5항이 공공부조 관련된 조문인데 61년 생활보호법이면 5항 다음에 6항, 여기 6항이 재해를 예방하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6항이 재해구법이에요. 그러니까 60일 다음에 62. 그죠? 여기 5항 다음에 6항. 그러니까 60일 다음에 62. 이렇게 같이 외워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상공화국 헌법이 1962년이었거든요. 1962년 상공화국 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신설이 됩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현행 헌법 34조 1항이에요. 현행 헌법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이 언제 만들어졌다? 62년 헌법에서 이게 규정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은 1963년이에요. 우리 5대 사회보험법이 있어요. 아까 5대 공공부조법이 있었죠? 5대 사회보험법이 있는데 이 5대 사회보험법에 관련된 연도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법인데 당시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 의료보험법으로 먼저 제정이 됐었어요. 지금은 국민건강보험법이죠.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이에요. 아까 산재보험은 1963년 11월이고 한 끗 차이죠. 그래서 산재보험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즉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63년에 제정이 되었고 자, 얘는 시행연도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시행연도가 1977년이에요. 자, 1977년 의료보험법이 시행이 된 거예요. 우리 의료보험 제도가 77년에 시행이 되었거든요. 77년에 시행이 될 때에는 조합주의 운영 방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아셨죠? 수백 개의 조합으로 별도로 운영을 했어요. 따로따로. 지역별, 직업별. 따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조합주의 운영 방식인데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1986년에 아까 제정이 되었었죠? 여기 국민연금법 86년. 그 다음에 88년에 시행이 되는데 88년 시행될 때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강제 적용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까 여기 77년에 의료보험제도가 시행이 되었을 때는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강제가입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고용보험법은 1993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하면은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빼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재보험, 의료보험, 즉 국민건강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까지를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던 1993년이 4대 사회보험 체제가 완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대 보험 체제가 완비가 된 건 언제다? 고용보험이 제정되었던 199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대 사회보험에 포함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2007년에 제정돼가지고 2008년에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5대 사회보험 제정 순서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5대 산에 연고는 5대 산에서 재료를 가져다가 연고를 만들면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순서.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의료보험법으로는 이제 63년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게 되면 99년이에요. 이따 나오는데 지금 이 순서는 그 5대 사회보험 제도가 만들어진 순서이면서 아셨죠? 여기 이제 법연도 이 법으로는 의료보험법으로 만약에 나오면 이게 63년으로 계산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나오게 되면 99년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법 연도 계산할 때.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 전국민 전 사업장 1인 확대 순서거든요. 1인 확대. 자, 이건 이제 결혼이 이르고, 결혼이 일의고, 결혼이 빠르고, 연상과 결혼했다. 이렇게 결혼이 빠르고, 연상과 결혼했다. 결혼이 이르고, 빠르고, 연상과 결혼했다 해서 이게 산재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2000년 거꾸로 가면 돼요. 99년, 98년, 예와 예는 10년 터울에서 89년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물론 1인 확대 순서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사회보험 제도는 모두 다 1인 확대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회보험 제도, 사회보험법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제도에 대해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강제 적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왜? 1인 확대되었으니까. 아셨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아까 지금 2000년, 그 다음에 99년, 1999년, 그 다음에 98년,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이제 10년 터울이어서 얘가 1989년에 1인 확대되었다. 아셨죠? 그러니까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1인 확대된 게 언제냐? 이게 이제 89년이다. 또는 지금의 고용보험제도가 1인 확대된 건 98년이다. 아셨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인데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지금의 사회보장기본법이거든요. 잘 알지만,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아시죠? 사회복지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제론에서는 이 사회보장기본법, 이 법률 하나에서 문제가 3문제,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사회보장기본법의 전신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1963년이었어요.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7개 조문밖에 없었어요. 7개 조문밖에 없으니까 가식적인 법이죠. 7개 조문으로 사회복 전체를 규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그대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작부 수정도 없이 그냥 개정도 없이 그냥 계속 오다가 그러다가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제정이 되거든요. 언제?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제대로 하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자. 해서 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될 때 정신보건법이 같이 제정이 되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아셨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 해보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의료보험법은 아까 1963년이었죠? 1963년이었는데 63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은요. 가입이 임의적이었었어요. 사회보험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이 강제적이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이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안 꼽는 찐빵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회보험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보험법이 63년에 제정되긴 하지만 시행되지는 못해요. 시행되지 못하고 그러다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건강보험법에
연역을 한번 보게 되면 1963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은 임의 규정이었다. 가입의 임의 규정이었어요. 임의 규정은 민간보험의 임의 규정인 것이거든요. 자발적으로 내가 가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강제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 규정인데 이게 시행되지는 못해요. 시행되지 못하다가 1976년에 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강제 가입으로 의무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 76년에 개정된 법이 1977년에 시행이 되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전국민 1인 확대된 거 아까 전국민 된 것은 1989년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쭉 오다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제 제정이 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나오게 되면 법연도 계산할 때 99년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아셨죠? 자, 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서 행정을 통합시켜요. 아까 조합주의 운영 방식이었다고 했죠. 77년에. 자, 여기 77년에 시행될 때에는 조합주의 운영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이 통합되면서 여기가 통합주의 운영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통합주의 운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일원화되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는 99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이 통합이 되었고 이 법이 2000년에 이제 실시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통합 실시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통합까지 된 것은 2003년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통합 2003년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아셨죠? 이미. 자, 그 다음에 1970년대로 이제 오게 되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나오는데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도 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제론에서요. 사회복지사업법 이 하나에서 사회보장기본법보다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네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 법 하나에서.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이 70년에 제정이 되는데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이었어요. 당시에는. 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이었어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는 당시에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시설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자격증을 줘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정비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 아셨죠? 또 하나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제도가 도입되어요. 사회복지법인제도가 이제 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때입니다. 이거 이제 행정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강화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업법이 70년에 제정이 되고 나서 여러 번 개정을 하게 돼요. 물론 지금도 이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 연도와 개정 사항을 반드시 암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아셨죠? 달달달. 아주 달달달 외워야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 다루는 내용을 이따 우리 실천, 지역사회복지 역사, 행정의 역사 한번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했잖아요. 3페이지에다가 거기서 이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게요. 거의 여기서 정리한 표는 다 나옵니다. 자,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이었고 당시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제도죠. 사회복지법인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그 다음에 1983년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데 개정사항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83년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 지금처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규정이 돼요. 그리고 1, 2, 3급으로 구분합니다. 물론 지금은 1, 2급으로만 되어 있어요. 1, 2급 2단계로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당시에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예요? 사회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 근거 규정이 마련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서 공식적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국가 지원, 즉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이따 보면 1986년에 사회복지관 국고보조 사업 지침이 수립돼요. 그러니까 국고보조 사업 지침 자체가 수립된 것은 86년이에요. 아셨죠?
사회복지관 국고보조 수립 지침 보조 지침이 수립된 것은 86년이다. 근데 사실상 국고보조가 시작된 것은 83년에 국고보조가 시작이 되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이제 한국을 붙여도 되고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 즉 법으로 규정된 단체, 즉 법으로 규정되게 된 것은 83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뭐냐면 사회복지협의회 요거는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복지사들 보고 마음껏 시설 만들고 마음껏 단체 만들고 이 기관 만들어서 연합해. 이걸 법으로 규정해 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외우는 방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정립이 되었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사회복지관 운영 건립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 보고 마음껏 시설 만들고 기관 만들고 단체 만들어서 니들끼리 연합 잘해. 이걸 법으로 규정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92년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1992년에 공무원이 신설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전담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7급 별정직이었습니다. 별정직. 아셨죠? 7급 별정직으로 이게 시작을 해요. 근데 9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명칭을 만든 거예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이전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법으로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이제 명칭을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곳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다음에 복지사무 전담 기구에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복지사무 전담 기구 설치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복지사무 전담 기구는 우리 보건소 보시면 보건소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은. 그죠? 별관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구청 옆에 별관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그렇죠. 그죠? 또는 산 밑에 그냥 별도로 보건소 하나 만들어져 있거나 그렇죠. 이런 것처럼 만약에 복지사무 전담기구가 만들어졌다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지금은 주민센터에 다 행정복지센터에 흩어져 있지만 만약에 이게 만들어졌다면 다 모여져 있었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복지사무 전담기구가 이 규정이 92년에 생기면서 그러면 이제 이걸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보건복지사무소입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이에요. 얘가 이제 1995년부터 4년 6개월간 시행이 돼요. 아셨죠? 4년 6개월. 그래서 이제 95년에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얘가 4년 6개월만 하다가 중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사무소로 만들어지게 돼요. 사회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는 시청, 구청, 군청, 별관에 별도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다 집어넣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을 해요. 그리고 중단을 해요. 아까 보건복지사무소는요, 보건이 붙었잖아요. 보건소에다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보건소에다가. 외우기도 쉽죠? 그래서 보건복지사무소예요. 그러다가 사회복지사무소로 오면서 사회복지사무소는 시청, 구청, 군청, 별관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집어넣었어요. 아시죠? 별도로 모아놨어요. 거기다가. 근데 이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이제 세 번째 2006년부터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2006년부터.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주민센터에 이제 배치가 됐던 거예요. 아셨죠? 지금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지만. 자, 이거 순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1997년 거를 알아야 하는데 1997년은 이걸 외울 때 IMF를 기억하세요. IMF.
IMF. 그래서 IMF 우리나라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다 보니까 국가가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신고하면 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국가가 다 만들 수 없으니까 개인도 시설 만들려면 신고하고 만들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지원해주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자, 평가해가지고 지원해줄 거야. 그래서 평가제도가 도입됐어요. 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은 97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 평가가 시행된 것은 1999년이에요. 1999년 시행된 것은. 자, 도입은 법으로 규정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설도 평가하니까 사람도 평가할 거야. 그래서 1급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1급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된 것은 97년이에요. 근데 1급 국가시험제도가 시행된 것은 1회 시험이 2003년이었어요. 그래서 2003년에 시행되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날은 사회복지의 날이죠. 여기는 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인데 세상을 구출하는 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구출하는 날이다. 9월 7일. 아셨죠? 세상을 구출하는 날. 2000년에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의 날을 규정합니다. 이것은 왜 9월 7일로 정했냐면 99년 9월 7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날이에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7일 날 제정되어서 2000년 10월에 시행이 되게 되거든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아주 획기적인 공공부조제도에서의 변화였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사회복지사업법에다가 규정을 했던 겁니다. 2000년에. 그리고 2003년에 또 개정사항 중요한데 3년에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4년마다 하도록 의무화시켜요. 아셨죠? 그리고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이제 수립하도록 의무화시켰는데, 근데, 이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 곳을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당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또 규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2003년 개정상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 곳으로 시군구에다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던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2003년의 개정사항은요, 이게 언제 시행되냐면 2005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조문이 2005년에 시행되니까 실제 지역사회복지계획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도 2005년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군구에 설치된 것도 언제겠어요? 2005년이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2005년, 2006년 동안에 2년간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립된 걸 가지고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그래서 4년마다 하니까 7, 8, 9, 10, 1기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그 다음에 23, 24, 25, 26 그래서 현재 제5기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시험에 2014년에 이게 아마 12회 시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2회 시험에서 2014년 1월 시험에서 현재 제3기를 준비 중에 있다. 라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현재 제3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죠? 이 14년이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 건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2026년, 이제 우리가 내년 1월에 시험을 문제를 풀 때에는 현재 제 몇 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 6기를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현재 5기가 시행 중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이 사회복지사업법 이 개정사항은,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지금 강의한 내용은, 옆구리를 찌르면 막 따다다다다다다 나올 정도로 무조건 외우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국민복지연금법인데요. 아까 국민연금법이 86년이었습니다. 그죠? 국민연금법 86년이었거든요? 근데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얘가 시행되지는 못해요. 시행이 보류돼요. 그러다가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되었던 겁니다. 아셨죠? 자, 이 국민복지연금법은 73년에 제정이 되지만 시행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정되고 나서 10여 년 동안 시행이 보류되었던 법이 뭐냐? 라고 해서 답이 국민복지연금법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복지연금법은 최근에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73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 73년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오일 쇼크.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시기여서 이게 국가에서 이걸 하려고 하다가 시행을 보류하게 돼요.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의료보호는 우리가 5대 공공부주법 중에서 양대축이라고 하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의료급여법이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을 구제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은 빈곤한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빈곤과 질병,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자, 근데 의료보호법은 물론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지만 이거는 1977년 연도 안다면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우리 왜냐면 이제 5대 공공부주법에서 공공부주 제도의 양대축 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보게 되면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의료보호법은 아까 생활보호법은 61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호법은 77년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이 똥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똥꼬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질 이렇게 치질 아셨죠? 칠칠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아동노인 장애인이 세트로 만들어진 거 언제라고 그랬죠? 81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전부 다 1981년, 1981년, 1981년이었고요. 아까 아동복지법만 전신이 있었죠? 아동복리법 61년이었고, 그 다음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현재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게 된 것은 언제? 88올림픽 다음 연도. 그죠? 그래서 1989년이죠? 그죠? 89년이에요. 자, 생활보호법 개정 나왔는데, 이때 이제 82년, 연도는 안 외워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활보호와 교육보호가 추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서 제가 넣어놨는데, 어떻든 이제 자활보호와 교육보호가 이때 추가가 되었다. 자,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몇 가지예요? 7가지 급여예요. 7가지 급여. 그래서 이걸 외울 때 교, 생, 예, 주, 장은 띵띵띵 하면 자해 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교생의 교생실습 나가보니까 너무 요즘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국가가 그 빈곤자들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그 생계급여를 만약에 그 줄이면 부모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해할 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교생의 주장은 팅팅팅 하면 자해한다. 그래서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체급여, 자활급여, 해상급여 이렇게 7가지예요. 다 이제 급여로 끝나죠. 지금은 급여. 알았죠? 다 급여로 끝나는데 옛날에 생활보호법일 때는 급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이제 생계보호, 의료보호 이런 식으로 보호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활급여, 지금의 자활급여, 그 다음에 지금의 교육급여 얘들이 언제 추가가 된 거다? 얘들은 1982년에 추가가 된 거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급여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이게 추가가 되었어요. 아셨죠? 요 정도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은 언제 제정됐다고요? 1986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88년에 시행되었고, 아까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이었죠? 그래서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인데요. 최저임금법은 1986년이에요. 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바로 시행됐거든요. 바로 시행돼요. 아셨죠? 제정되자마자 바로 시행돼요. 이게 언제? 86년에. 법이 제정될 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었던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도입은 뭐다? 법으로 규정된 걸 얘기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 법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던 겁니다. 즉, 규정했던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것,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건 86년인데, 바로 제정되자마자 바로 시행됐거든요, 얘는. 아셨죠? 제정 시행이에요. 그런데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88년이에요. 1988년입니다. 이번에 정책론에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근데 옳지 않은 문장이 1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래서 틀린 문장으로 바로 나와졌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아셨죠? 이 88년에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던 것이 다시 나온 것이거든요. 삐껴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 문제는 너무 쉬웠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왔던 것이 다시 나오는 것은 쉬운 거라고 봐야 돼요. 그죠? 나왔던 것이 다시 나오는 것은. 근데 나오지 않은 게 나온 것은 이제 어렵죠. 그죠? 23년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그게 나왔어. 그러면 그건 어렵다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왔던 게 다시 나온 것은 그건 틀리면 안 돼요. 왜? 기출론점을 공부를 했다면 그냥 풀리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자복지법은 1989년이에요. 자, 모자복지법도 연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자복지법 89년이고 이게 나중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인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정된 것은 2007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에는 모자가정의 엄마가 시장에서 점포도 없이 길거리에다 물건 떼가지고 파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모자가정의 엄마가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산다. 팔고 산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팔고 산다. 근데 애들이 집에서 기다리잖아요. 모자가정이니까. 그래서 애들이 기다리니까 한꺼번에 한 칠에 다 팔아버려요. 한 칠에 다 판다. 한꺼번에 다 판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년, 다문화 가족지원법은 2008년 이렇게 2007년, 2008년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아요. 아셨죠? 모자가정의 엄마가 팔고 사는데 애들이 집에서 기다리니까 한 칠에 한꺼번에 다 판다. 알았죠? 그리고 빨리 집에 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은요. 어린이집에다가 아이를 맡기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일하도록 1991년에 일하도록 구제해줬다. 9일. 아셨죠? 일하도록 구제해줬다. 사회부장 기본법은 1995년이고요. 아까 제가 그랬죠. 사회부장 기본법의 전신은 1963년 사회부장에 관한 법률이었죠? 아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7개 조문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사회부장 기본법으로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95년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해보자 정신보건법이 1995년에 제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이 1995년에 제정됐다라고 하는 연도를 알고 계시면 영국의 정신보건법이 1959년이거든요. 제가 외국편에서 이제 다루어 드릴 테지만 영국 거를 참고로 영국은 정신보건법이 1959년이에요. 알았죠? 영국은 정신보건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95, 여기는 59.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거든요. 자, 어떻든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이때. 이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2016년입니다. 2016년에 제정되어서 2017년에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돼요. 아셨죠? 정신보건법이 대폭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었는데 이 법으로 정신건강 증진, 이 법으로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명칭이 바뀌었던 겁니다. 아셨죠? 이 법으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인데요. 이거 1997년이에요. 97년 IMF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IMF, 국가가 어려우니까 민간 자원 동원할 거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에요. 자, 이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었습니다. 모금회법이 아니라 모금법이었어요. 97년. 그리고 이 법이 1998년에 시행이 되게 되거든요. 시행되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던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19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뀌게 돼요.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이거든요. 아시죠? 그 법 제정, 가장 빠른 걸 고르시오. 또는 이제 가장 늦은 걸, 늦게 제정된 걸 고르시오. 법제론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또는 이제 기억니은, 디귿니을 법을 집어넣고, 제정된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으로 나오면 97년이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나오게 되면 99년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나왔어요. 기존에 시험에 나온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97, 98, 99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97년에 IMF 때, 97년. 그죠? 그때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그 법이 시행된 게 그 다음 해. 그래서, 98년에 공동모금회가 설립이 되었어. 그리고 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자, 그다음 국민건강보험법이 아까 제정된 거 1999년이었죠? 이때 통합주의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행정통합되었습니다. 통합이 실시된 것은 그 다음에 2000년이고 재정통합 2003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9월 7일. 그래서 이 법의 제정연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제정을 하고 있다. 규정을 하고 있다. 어디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얘가 시행된 것은 2000년 10월에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4년입니다. 2004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강목에 따른 띵띵띵띵띵띵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해서 강목에 있는 법률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 중에서 청소년이 들어간 법률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셨죠?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기타 청소년 관련된 법률들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 청소년 들어가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 2004년이에요. 자,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 천사 같은 가정 만들자. 근데 1004년에 이 법이 제정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1004년은 고려시대거든요. 그러니까 1004년으로 외우면 안 되니까 2004년이에요. 그래서 2004년으로 외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긴급복지지원법을 외울 때 이게 5대 공공부조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다시 한번 5대 공공부조법이 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여기 긴급복지지원법,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법,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 이렇게 5가지를 5대 공공부조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입니다. 어차피 얘를 외워야 하거든요. 아시죠? 어차피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을 외워야 돼. 거기다가 얘들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나라 긴급한 게 뭡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사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5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긴급하니까 자원봉사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도 2005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이 기획재정부 소관 부처인데요.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2006년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근로장려세제, 즉 EITC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 EITC 제도, 우리 근로장려금 있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있잖아요. 자, 이 근로장려금 EITC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에 개정되면서 도입돼요. 그러니까 EITC 제도가 도입된 건 언제다? 2006년이다. 그러면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건 언젠가? 즉 근로장려금이 최초로 지급된 건 언젠가? 최초로 지급된 것은 2009년이에요. 아셨죠? 이 근로장려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의 2순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번에 올해도 나왔죠. 어쨌든 이제 한 문제로 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정책론 공부할 때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2007년입니다. 우리 사회경제주체 문제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그냥 협동조합, 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아예 대놓고 딱 정해져 있어요. 지역복지에서. 아셨죠? 네, 지역복지 역사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2007년에 제정되었다라고 해서 맞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게 이치에 맞죠? 이치. 그래서 2월 7일인데, 자,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법은, 자,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여기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도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기초노령연금법은 얘는 공공부조제도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제도예요. 아셨죠? 자, 이 기초노령연금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2007년에 제정돼서 2008년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07년에 제정돼서 2008년에 시행이 됐어요. 아셨죠? 다만 이 기초노령연금법은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법으로 바꾸게 돼서 2014년에 기초연금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도는 기초노령연금법이 나오기보다 기초연금법이 시험에 잘 나와요, 연도가. 아셨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기초연금법하고 기초노령연금법하고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즉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면서 기초연금법으로 바뀐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아까 제가 모자가정의 엄마가 8, 9 사는데 한꺼번에 한 칠에 답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한다, 답할 2008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제가 아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까지가 공공부조법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연금법,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이에요. 이 장애인연금법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연도가? 왜 나왔을까요? 5대 공공부조법에 해당되니까 나온 거예요. 아셨죠? 이 법이 차지하고 있는 위계가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이건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이걸 소개한 이유는 3월 30일, 이 법이 제정된 게 3월 30일이거든요. 우리가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사회복지의 날하고 이제 구분해야죠.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9월 7일. 세상을 구출하는 날. 근데 얘는 이제 여기 3자를 뒤집으면 3월 30일. 그러면 해 뜨는 거죠? 세상의 빛. 이렇게 세상의 빛 사회복지사. 이 날 3월 30일. 근데 얘는 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날짜가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닙니다. 자,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이에요. 협동조합, 아까 사회경제주체 얘기했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뭐 얘기했죠?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협동조합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얘도 2012년에 제정되었다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까 기초연금법 언제라고요? 2014년이라고 했고요. 사회보장급여 이용자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는데 얘가 2014년에 제정되어서 2015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보장급여 이용자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우리 법제론에서 지금은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이, 이 사회보장급여법 얘가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 수립 시행 내용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본래 아까 사회복지사업법 2003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과 시군구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2003년에 생겼다고 했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그래서 걔가 2005년에 시행되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본래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 법이 제정되면서 이쪽으로 다 옮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이 법으로 옮겨지면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뀐 거예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고 하지 않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아셨죠? 복지가 다 보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아동수당법은 2018년이에요. 2018년인데, 이걸 외울 때, 한팔, 18이잖아, 18. 한팔. 한팔. 그러니까 한 펀치. 이렇게 생각하면 한 펀치. 한 방. 한팔. 한 방 매기는 거죠, 한 방. 이 아동수당법은 데모그란트, 즉 사회수당의 대표적인 제도예요. 근데 이 아동수당법을 우리는 2018년이나 돼서야 이제 이걸 도입해요. 아셨죠? 이 사회보장 제도 체제에서 우리가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수당. 이 네 가지인데 핵심적인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틀을 잡을 때 근데 그 중에 이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제도의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아동수당이거든요. 즉 이걸 가족수당 제도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동수당법으로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동 사회수당으로서 이 데모그란트로서 이 제도인 아동수당법이 2018년에 나온 거예요. 한 방.
한 방 친 거예요. 2018년 한 팔. 알았죠? 한 팔. 이렇게. 한 펀치. 이렇게 한 팔. 이렇게 2018년을 외우면 되고요. 자, 여기 지금 이 연도들이 범연도로는 이거 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23년간. 23년간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1회부터 23회까지의 기출문제를 저는 다 분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쭉 살펴보면 나온 법들 이쪽 이제 살펴봐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고 결국 25년 23회 시험도 이 안에서 그냥 나와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외울 필요가 없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5대 사회보험 급여와 관련해서 제가 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지금 현금급여냐 현물급여냐는 사회복지정책론에서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의 급여의 종류에서 시험에 사회보험제도의 5대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를 가지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령연금이죠. 여기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 그 다음에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 그 다음에 류족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 일시금입니다. 자, 이 장애연금은요, 장애 등급이 있는데, 물론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 등급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려면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급이 4등급으로까지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산재보험은 장애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해급여가 있는데 산재보험에는 거기는 14등급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이제 유족연금은 유족의 범위 순서 배우자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부모. 이걸 외울 때요.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배우자, 자녀. 그 다음에 부모까지만 외우면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만 외우면 그 다음에 엇갈리면 돼요.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손자녀. 그 다음에 조부모. 이렇게 엇갈리면 돼요. 순서가. 아셨죠? 이렇게.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까지 포함이 돼요. 그렇죠? 순서. 이렇게. 자, 어떻든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좋은 보험 들려고 하지 말고 자기 배우자한테 잘하는 것이 좋은 보험이다. 배우자 1순위. 자, 여기 그 다음에 산재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 이제 유족급여가 있거든요. 산재보험, 유족연금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유족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에 미지급급여가 있어요. 근데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미지급급여의 경우는요, 하나가 더 내려와요. 형제자매까지. 알았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여기까지만 내려와요. 조부모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 없으면 끝. 근데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국민연금의 미지급급여는 조부모 다음에 형제자매까지 내려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최우선 순위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자, 여기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이 이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 이건 이제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있죠? 크레딧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제도예요. 알았죠?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제도인데,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제도인데, 우리나라 크레딧 제도는 세 가지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이에요. 근데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은 2008년에 시행되었어요. 자, 실업 크레딧은 2016년이에요. 아셨죠? 우리 시험에 우리나라 크레딧 제도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서 오지선다에서 군복무, 출산, 실업,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 없는 것을 그냥 만들어 놓고 해놓고서 여기서 가장 최근에 시행된 건 누구냐? 물어봤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번에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 개정된 연도는 그 사항은 제 책을 보시는 사람들은 제가 카페에다가 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현재 핵심 이론 노트와 핵심 기출 천재 반영해놨고, 그 다음에 제가 법률 특강을 이제 시험 직전에 일주일 전에 늘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책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때 강의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 어떻든 이제
국민연금에서 소득 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43%로 인상 고정되어 버렸는데요. 2026년 우리 시험은 이제 2026년부터 2026년에 시험 보는 거니까 그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어 버리면 그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개정은 되었어. 근데 우리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이 안 됐어. 그러면 그건 시험에 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고문에 그렇게 아예 공지를 해놨어요. 어떻든 이제 2026년부터 소득 대체율이 43%가 돼요. 옛날에 40%였는데 43%가 되고 그다음 이제 인상을 했어요. 인상했고 그러면 비례상수 상수 있죠? 기본연금에서 상수 곱하기 A 플러스 B인데 이 상수가 2026년에는 1.29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보험료가 또 인상됐어요. 보험료가 인상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거든요. 현행 9%인데 2026년부터 0.5씩 증가돼요. 그러니까 2026년에는 2025년 현재는 이제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근데 기준소득월액의 이제 9.5%가 되는 거예요. 2026년 우리가 시험 보는 때에는. 그리고 계속해서 0.5씩 계속 더해져요. 그래서 2033년에는 13%가 될 거예요. 아셨죠? 어차피 이제 근데 일단 2026년 걸로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제 9.5%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크레딧제도 있잖아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 이것도 이제 개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군복무는 이미 공부한 사람 알고 있지만 이게 본래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6개월이 복무기간으로 바뀌었어요. 복무기간. 복무기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12개월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개월까지가 이제 추가 산입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12개월.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의 경우는 본래 2명, 이게 이제, 2명 이하,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명 이하, 2명 이하인 경우,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는 1명당 12개월입니다. 1명당 12개월. 그러니까 내가 2명 낳았어. 그러면 이제 2명이면 24개월이 되겠죠? 24개월. 그러니까 2명 이하는 1명당 12개월이니까. 그리고 3명 이상부터 1명당 18개월씩 더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3명이면 자녀가 3명이야. 자, 3명이면 2명까지는 12개월씩이었으니까 첫째, 둘째까지는 24개월이 되죠. 그죠? 그죠? 거기다가 셋째는 18개월이 더해지는 거야. 넷째도 18개월이 계속 18개월씩 더해져요. 옛날에는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셋째부터는 이제, 첫째, 둘째는 12개월씩. 그리고 이제, 셋째부터는 18개월씩, 1명당 18개월씩 계속, 산입이 된다, 추가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군복무는요, 이 군복무는 재원 부담을 누가 하느냐면 국가가 하는데, 자, 재원 부담을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로 되어 있어요. 한다. 전부를. 아셨죠? 근데 출산의 경우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것도 부담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담한다. 어떻든 지금 군복무하고 출산은 국가가 부담한다. 무조건. 근데 군복무는 전부를 부담한다. 근데 이제 출산의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알았죠? 그러면 여기 실업 크레딧은요.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이거든요. 실업 크레딧은. 근데 얘는 이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무조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지금 이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던 논점들입니다. 제가 아마 이제 공부하시면 지금은 이 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공부하시면 이 내용들이었구나 이렇게 알 거예요. 아셨죠?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자,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인데요. 현물급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양급여와 그다음에 건강검진입니다. 물론 이제 뭐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렇죠. 이제 종류만 알면 되는데 요양급여와 건강검진 이 두 가지가 현물급여야. 알았죠? 참고로 우리 정책론에서 현물급여는 재화와 플러스 서비스를 현물급여라고 해요. 알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현물이라고 하면 물건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건. 이 재화가 물품이거든요. 물품. 물품만 현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현물급여예요. 제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 교육 서비스 이것도 현물급여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현물급여 받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도 현물급여예요. 서비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 서비스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왜?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 서비스는 현물이니까.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금급여로는 요양비가 있습니다. 요양비,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진료비,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그 다음에 본인부담 상한액까지, 본인부담 상한액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 상병수당 있잖아요. 이 상병수당이 본래 2005년 도입을 목표로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2024년 2월에 그러니까 2025년 도입 목적이니까 올해 이제 도입이 됐어야 돼요. 시행 목적이었어요. 올해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2024년 2월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으로 미뤄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27년으로 미루어졌는데 어떻든 지금 시범 사업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현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제 이미 종합계획에서 이제 미뤄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내용들에서 어떤 변경이 있거나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 변경된 건 우리가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은요. 재가급여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그 다음에 방문간호,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 그 다음에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자, 시설급여, 그 다음에 특별현금급여 있죠? 특별현금급여, 그러니까 현금급여죠? 얘는 현금급여예요.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외워야 돼요. 외우세요. 자, 산재보험은 요양급여만 현물급여고요. 나머지는 다 현금급여입니다. 그래서 요걸 외우는 방법은 간장, 장해급여죠. 직수입품한 상품이어서,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입니다. 직수입품한 상품이어서 먹으면 후유증 있다. 장. 그래서 유족급여예요. 아까 우리가 국민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이었죠. 근데 얘는 유족급여예요. 아시죠? 유족급여. 자, 그 다음에 장례비. 자, 다시 한번. 요거는 간장은 직수입품한 상품이어서 직상에서 먹으면 후유증이 있다. 장이 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항상 앞자를 땄을 때에는 이 뭐냐 하면 안 돼요. 써놓고. 이게 이제 당연히 이게 뭔지 알아야죠. 그죠?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재활급여, 그 다음에 상병, 보상연금,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그죠? 옛날에 장의비였는데 장례비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얘가 상병보상연금이 연금으로 끝나잖아요. 얘를 국민연금 쪽에다 집어넣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으로 가게 되면 자, 여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금급여 드리는데 여기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와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이 있어요. 취업촉진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취업촉진수당 안에 조기 직업능력개발 광역시로 이주.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근데 자영업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도. 근데 자영업자가 못 받는 실업급여가 있어요. 자영업자 못 받는 것이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이에요. 그러니까 뭘 못 받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걸 못 받고 이걸 못 받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는 자, 요 연도가요. 실천 역사, 지역사회복지 역사, 행정 역사를 한꺼번에 다 정리한 거예요. 어차피 중첩되거든요, 여기가. 중첩되니까 그냥 이거 한 장으로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아셨죠? 요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짚어드리면, 아까 우리 봐보세요. 여기서 올해 나온 거 제가 잠깐 여기 먼저 진행된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올해 뭐가 나왔냐면 여기 아동복리법 이게 나왔어요. 이게 법제론에서 나왔어요. 법제론. 법제론에서 얘가. 그 다음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제론에서 빠른 순서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아까 국민연금 어디있어요? 여기 국민연금 얘도 법제론에서.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행정론에서 나왔어요. 행정론에서.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이것도 행정론에 나왔어요. 행정론에.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심신장애자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얘들 법제론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제도 아까 1988년에 시행된 거 얘가 정책론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제론에서 빠른 순서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법제론에서. 자, 그리고 아까 노인장기요양 여기 아까 노인장기요양보험 얘기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제론에서 나왔습니다. 법연도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실천, 지역복지, 행정, 역사 한꺼번에 우리나라 역사 한꺼번에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 메리놀즈 선교사에 의해서 단열방이 설립되었다. 이렇게만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연도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1906년입니다. 아직 연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메리놀즈에 의해서 단열방이 설립되었다 하고 맞게 나왔었어요. 한 번. 알았죠? 한 번. 이게 작년에 22회 시험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죠, 얘가. 근데 여기 마이어스에 의해서 태화 여자관이 설립되었다. 이것도 작년에 단열방 나올 때 같이 이렇게 나왔지만 근데 얘는 이제 이전에 이미 1921년을 1931년으로 연도를 틀리게끔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외워야 돼요. 태화 여자관은 1921년이야. 자,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의 이제 기독교 사회사학과 지금 이제 이게 기독교학과하고 사회복지학과로 이게 분리됐는데 이화여대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건 기독교 사회사업학과였습니다. 사회복지 교육이 최초로 대학에서 정규 교육이 시작된 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거든요. 그래서 1947년이에요. 이 외우는 방법은 4 곱하기 7은 28이죠. 4, 7, 28. 그죠? 2화, 28, 28, 28, 2화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한번 곱해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은 1949년이에요. 자, 이 지방자치법 49년에 제정돼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1952년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셨죠? 우리 시험에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아셨죠? 물론 지방자치법 연도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얘는. 하지만 요거까지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52년은 연도 나왔어요. 자, 카바도 1952년이죠? 카바 부산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약 111개의 위원단체가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들어와요. 근데 약 111개 정도의 위원단체 대부분의 국적이 미국 국적이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건 카바는 외국 민간 원조 단체입니다. 민간 원조 기관 한국연합회예요. 우리 시험에서 이걸 외국 공공 원조 기관에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1950년대는 맞았는데. 어쨌든 1952년이니까 50년대는 맞죠? 이제 이 카바가 외국 민간원조 한국연합회입니다. 부산에서 이걸 결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복지관, 최초의 대학부설 복지관은 1956년입니다. 그래서 56, 이화여자대학교 복지관을 건립하고 이제 그 개소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6도 돌아서는 연락선마다 이 목매어 불러봐도 이 노래 있잖아요. 뽕짝. 그래서 56도 돌아서는 이런 뽕짝을 부르면서 이화동동 춤을 췄다. 그래서 이화여대 복지관 56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행정이 대학에서 최초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1961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입니다. 행정 역사에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한국사회복지교육연합회 1965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교육연합이잖아요. 그래서 교오육. 그죠? 교오육. 근데 56년이 아니라 65년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것도 곱하면 돼요. 이것은 1967년이거든요. 그래서 6 곱하기 7 해보세요. 6, 7에 42. 4회 복지사협회.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고. 사회복지법인제도는 아까 1970년이었죠. 사회복지사업법이었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계획도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었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사회복지사 제도로 바뀐 것은 1983년 개정사항이었죠. 자,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것은 1970년입니다. 자, 4월 22일이 새마을의 날인데요. 이것도 맞는 연도로 맞는 문장으로 나왔었거든요. 새마을,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새마을의 날은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니까 새벽 4시에 종을 땡땡땡땡. 새마을의 날이고. 자, 농촌중심 새마을운동이 공장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확대가 되었다.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 이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변경이 된 거. 이건 1970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된 것은 1980년대예요. 70년대가 아니라. 우리가 1970년대까지는 카바의 영향이 있었어요. 아까 여기 카바였죠? 카바. 이 카바는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카바가 50년대와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당시에 복지부가 아니라 보건사회부였거든요. 보건사회부의 원조보다는 이 카바의 원조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바를 제2의 보건사회부라고 이렇게 별칭이 있었죠. 이 카바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은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시설 중심의 사업을 한 것이죠. 그죠? 재가 중심이 아니라 시설 중심의 사업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재가복지 서비스는 카바가 19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70년대 중반 이후에 초중반에 이제 떠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카바가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카바가 떠나고 난 80년대에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노인과 장애인 분야에 먼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재가복지센터가 설치 운영된 것은 1992년이에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제정된 것은 1982년입니다. 사실 이건 시험은 안 나왔어요. 공포는 88년이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 개정된 것은 2023년 5차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게. 옛날에는 윤리 기준 6장 46개 조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개정되면서 2023년에 개정되면서 윤리 기준 5장 69개 조문으로 바뀌어요. 조문이 확 늘어나 버렸어요. 상세하게. 그래서 어떻든 이제 이 연도와 관련해서는 윤리강령 문제에서는요, 재정연도나 공포연도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최근 윤리강령이 개정된 것은 2001년이 3차 개정이었거든요.
이제 2001년 3차 개정 이후에 시험에서 최근 윤리강령이 개정된 건 2000년대 이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게 나온 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연도는 나오지 않고.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윤리강령 개정된 건 언제다? 2023년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연도를 외울 거면 우리가 늦었다. 좀 빨리 윤리강령 제정하자 해서 82년에 제정돼요. 근데 82년에 제정된 윤리강령은 바로 공포를 못해요. 아셨죠? 그래서 공포가 88년이죠? 그죠? 제정되었으면 바로 공포했어야 하는데 그때 공포를 못해요. 그래서 82년 빨리 제정하자 하고 82년에 제정을 해. 근데 공포하는 거, 이왕 공포하는 거 올림픽 때 공포하자 해서 올림픽 때 공포해버려요. 88년에. 아셨죠? 물론 연도는 안 나왔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금과 규정 마련된 거 언제? 1983년이었습니다. 아까 83년 개정사항이었죠? 그죠? 이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금과 규정이 마련되면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국고보조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했죠. 근데 국고보조 사업 지침이 아예 수립되어 버린 것은 1986년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회가 법정단체화된 거 언제? 1983년이었죠. 아까 요거 개정사항 여기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83년 개정사항. 그래서 마음껏 시설단체 만들어서 연합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협회가 법정단체화되고 시도가 독립법인화된 것은 그러니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화된 것은 199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회가 아니에요. 독립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화된 것은 2003년입니다. 자, 참고로 지금 이제 중앙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에 두는 시도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시군구에 두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데요. 얘들은 모두 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답니다. 그죠? 옛날에는 중앙과 시도는 두며, 그 다음에 시군구는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 규정이었지만 이것들은 다 개정되었죠. 그래서 이제 중앙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에 두는 시도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도 모두 둔다. 의무 규정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두도록 되어 있죠. 자, 아까 사회복지 전문 요원은 7급 별정직 1987년이었죠. 얘가 이제 92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영구임대 아파트의 복지관 건립하도록 의무한 것은 1989년이다. 여기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설립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인데요. 우리나라 민주화 1980년대 후반이죠. 이게 이제 지역복지 역사에서 중요해요. 우리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보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이 있죠. 이 사회 행동 모델. 바로 이제 데모하는 거죠. 집회하고 시위하는 것인데, 이 사회 행동,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행동, 사회 행동 모델이 확대된 것은 민주화 운동이에요. 1980년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국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치된 것은 1992년이었죠. 그죠? 아까 80년대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되었고 92년에 전국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또 나왔어요, 얘가. 이번에 또 나왔어요. 아셨죠, 이게? 근데 이제 그 재가복지봉사센터는 현재는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 중에 사회복지관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서비스 제공 기능, 사례 관리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그죠? 조직화 기능. 이 세 가지인데 거기 서비스 제공 기능에 보면 지역사회 보호 사업이 있죠. 지역사회 보호 사업 내용 안에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0년에 원래 이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복지관 부설로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2010년에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관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든 이제 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연도를 알아야 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명칭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92년이었죠. 개정상. 그 다음에 복지사무 전담기구도 1992년이었죠. 아까 이게 1995년부터 4년 6개월인데 몇 년까지 이건 몰라도 돼요. 이게 순서가 중요하니까. 맨 처음에 보건소에다 배치했다고 했죠. 그래서 보건복지사무소고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사회복지사무소 그 다음 이제
2006년부터 이게 이제 중단되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 바뀌어서 주민센터에다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요, 여기 복지사무 전담기구는 본래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복지사무 전담기구가 지금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원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어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회복지사무 전담기구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아까 제가 그 법연도 할 때 2010년대 쪽에 보면 2페이지 쪽에 거기에 2010년대 사회복지급여 이용자 및 수급원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져가지고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명칭이 복지사무 전담기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라고 명칭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든 이제 복지사무 전담기구 92년 이게 중요하고 연도. 자, 그다음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이 제정된 연도는 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이 자격증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예요. 아까 제가 정신보건법 언제라고 그랬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해보자. 사회보장 기본법과 같이 제정됐다고 했어요. 그죠? 사회보장 기본법이 1995년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신보건법도 1995년인데요.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정신보건사회복지사도 이때 자격증이 제정되었던 거예요. 아셨죠? 근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것은 95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 법이 시행되면 그러면 이 자격제도도 시행이 됐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다다음 해인 1997년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정신보건 사회복사 2급 자격 승급 시험이 2급 자격 시험이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1998년 이건 나왔어요. 1급 자격 시험 시작된 건 나오지는 않고 이게 나와서 제가 넣어놨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것도 1995년입니다. 아까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거 언제였죠? 1949년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법이 제정돼가지고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 시작된 게 언제죠? 1952년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거 95년이에요. 이 연도 나온 것이고 자, 그다음에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뀐 거 아까 IMF 때 1997년 사회복지사법 개정사항이죠. 평가제도도 1997년이죠. 1급 국가시험제도 도입된 것도 1997년 IMF 때죠. 자, 시설평가제도가 최초로 평가가 실시된 것은 1999년이라고 했습니다. 1급 국가시험 자격이 시행된 것은 2003년이라고 했습니다. 1회 시험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활후견 기관이 규정된 것은요. IMF 때예요. 이것도 1997년. 당시에 생활보호법이었거든요. 생활보호법일 때 생활보호법에다가 자활후견기관을 규정을 해요. 생활보호법에 이건 이제 생활보호법인데 생활보호법에서 그렇죠. 여기 지금 글씨 정제로 빤듯빤듯 안 써서 죄송합니다. 항상 이 글씨에 빤듯이 좀 써라 하고 이제 댓글 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자 여기 그 생활보호법에 그 자활후견기관이 규정이 됩니다. 알았죠? 97년에. 근데 법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자활지원센터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자활후견기관이었는데 실제 명칭은 자활지원센터였어요. 알았죠? 그렇게 계속 오다가 2000년이면 이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옮겨진 거죠? 99년 9월 7일 이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이제 제정되고 이게 2000년 10월에 시행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에 시행됐는데 이때 자활지원센터를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법에 있는 명칭으로 바꾼 거죠. 그죠? 법에 있는 명칭으로 이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자활후견기관이 지금은 지역자활센터라고 하거든요.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바뀐 것이 2006년이에요. 2006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바뀐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광역자활센터가 있어요. 시도에다가 두는. 광역자활센터는 현재 16개입니다. 아셨죠? 이게 옛날에 이게 10개일 당시에 그 당시 시험에서 현재 13개다 이렇게 틀리고 나왔었어요. 이 개소를 가지고 몇 개인지를 가지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16개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학교사회사업학회는 1997년인데 사실 이건 시험에 안 나왔고요. 여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 시작된 게 나왔어요. 2005년에. 맞죠? 2005년 이 연도가 나왔고, 아까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된 것은 언제라고 그랬죠? 1998년이었죠. 97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97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고,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면서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고, 98년에, 그 다음에 1999년에 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97, 98, 99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셨죠? 자, 사회복지행정학회가 창립된 것은 1999년이에요. 그리고 학술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이 이제 발간된 것도 99년입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의 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아까 규정한 거, 제정한 것이 2000년이었죠? 2000년.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2000년이에요. 아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87년에 시행됐거든요. 읍면동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7급 별정직이었어요. 그러니까 7급이니까 좋은 것 같지만 별정직이니까 승진을 못해요. 그래서 일반직으로 풀어달라 했던 것인데, 일반직 9급으로 지금 풀어져 있는 거예요. 일반직 9급. 그래서 9급 공무원으로 지금 시험이 있죠. 이게 이제 2000년에 전환되었다. 아셨죠? 이제 1999년에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이제 승인하고 2000년에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된 거 2003년이었죠? 1회 시험. 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의무화된 것이 2003년이었죠? 아까 개정사항. 그죠? 근데 얘가 2005년에 시행됐다고 했죠. 그래서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입니다. 그리고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기 시작한 것도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 개정사항이 2005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이 2번 나왔는데요. 얘 2004년이에요. 그렇죠? 2004년인데 우리가 아까 제가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 천사 같은 가정 만들자. 근데 2004년에 그 법이 제정됐다고 하면 고려시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2004년이에요. 그래서 2004년에 제정되었거든요.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 제정되었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범사업이 운영되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붙여버리면 돼요. 건강한 가정, 천사 같은 가정 만드는데 우리 가정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의 자녀까지, 아동들까지.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것도 2004년이에요. 이렇게 세트로 애들을 묶어버리면 되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는 2005년에 도입됩니다. 이 2005년 도입됐다는 사실만 알면 돼요. 얘가 본래 5년간만 시행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5년이 더 연장이 돼버려요. 자, 2014년 12월까지, 말까지 이게 분권교부세가 시행되고, 2015년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를 통합이 됩니다. 아셨죠? 요거. 자, 그 다음에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거, 제가 이거 넣어놨잖아요, 별도로. 이게 시험에 나와서. 그래서 이게 2005년이에요. 아셨죠? 학교사회복지사 관련해서는 이것만 나왔어요, 연도는. 2005년만. 2005년만.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데요. 얘가 2007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명칭이 바뀌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이게 2009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하거든요, 현재는. 네, 2013년이에요. 네, 시험은 뭐가 나왔냐면, 얘가 나왔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00년대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었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맞죠? 맞죠? 2000년대 이후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 그래서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가 도입된 것도 2007년입니다.
자, 요양보호사 자격이 도입된 것은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자격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시험은 안 나왔어요. 제가 여기 지금 별도 박스 처리 안 했고. 그 다음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2009년이에요. 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자, 여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잖아요. 자, 사회복지협의회는 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아까 법으로 규정된 게 언제라고 했죠? 1983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중앙에도 두고 시도에도 두고 시군구에도 무조건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 규정으로 지금 현재. 근데 중앙에 두는 것을 한국사회복지협의라고 해요. 여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그렇죠? 쓰지는 않겠습니다. 네, 시도에 두는 것을 시도사회복지협의라고 해요. 자, 시군구에 두는 것을 시군구 사회복지협의라고 해요. 아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를 제가 지역 사회 복지협의회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민간기관이에요, 민간. 근데 중앙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얘는 공공이에요. 왜냐면 2009년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타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론에 보면 1차 현장, 2차 현장, 생활시설, 이용시설, 간접서비스기관과 직접서비스기관, 그거 구분하는 거 있죠? 거기에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구분할 때, 얘는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 얘 시도와 시공권은 민간,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위험은 2010년이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법정입니다. 법정,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법정이에요. 법정, 아시죠?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 법정기부금 단체로 규정이 되어요. 2011년에. 이게 시험에서 우리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로 규정되었다 해서 틀리게끔 나왔어요. 그렇죠. 연도는 나오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연도가 아마 맞게 나오면서 이제 이걸 여기를 바꿔서 틀리게끔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연도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고,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5대 분야 사업이 3대 기능으로 바뀌게 된 것도 얘가 2012년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나왔어요. 맞는 연도로. 맞게. 2012년에 사회복지관 사업 5대 분야 사업이 3대 기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사회복지관 역사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이제 공부하면 또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보시스템 행복이음. 얘가 제가 행복이음을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아까 행복이음 있죠. 얘가 2010년에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 확대된 거예요. 2013년에. 그래서 여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가로치고 행복이음이라고도 하고, 행복이음 대신에 이 안에다가 범정부라고 이렇게 집어넣기도 합니다. 아셨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 앞을 알아야 돼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알았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2013년이에요. 아셨죠? 근데 혹시라도 행복이음이 여기 있는데 여기 행복이음이 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라고 하면 2010년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시험에 나와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해놓고 이 안에다가 행복이음이라고 넣거나 범정부라고 이렇게 가로놓고 이렇게 넣으면, 이게 행복이음이 2010년 행복이음이 확대된 것이어서 이 안에다 이걸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2016년이에요. 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요, 시험에 나올 때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실제 그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얘가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 것도 2016년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은 2018년이고요. 얘가 선도사업이 추진된 것은 2019년입니다. 이거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가지고 2018년에 개정돼가지고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이거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인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법적
자격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법정 자격이었죠, 이미. 그죠? 정신보건법에서 아까 2005년 정신보건법에서 얘를 규정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그죠? 1995년. 그죠?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을 때 정신보건사육사가 법적으로 규정되었고, 걔가 97년에 정신보건사육사 자격제도가 시행됐다고 했습니다. 얘는 이미 법적 자격이었죠. 그죠? 법정. 근데 의료사회복사와 학교사회복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간에. 근데 전문사회복사 제도가 도입돼서 2018년에 도입되었고, 이가 이제 개정된 게 2020년에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시행되었는데, 어떻든 이거 다 법정 국가 자격이 되었죠, 이제 지금. 사회서비스원 최초 설립. 자,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이고요. 2019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사 윤리강령 5차 개정된 거 아까 2023년이었죠?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거 5차 개정인데, 이 개정되면서 목적 가치 원칙이 추가되었고,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그 다음 이제 윤리기준이 옛날에는 윤리기준 6장 46개 조문이었는데, 이제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강의하는 이제 저만 알면 되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이제 최근 것만 알면, 지금 것만 알면 되는데, 어떻든 얘가 이제 5장 69개 조문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정된 것은 빨리 제정하자. 그죠? 1982년이었고, 이왕 공포하는 거 올림픽 때 공포하자. 그래서 1988년에 공포되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금 역사를 한꺼번에 정리했는데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을까? 어디가 나왔을까? 이번 시험에 이 카바가, 자,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 카바가 지역사회복지론하고 행정론의 역사에서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86년 여기 사회복지관 운영 건립보충 여기 국고부조사업 지침 있죠? 얘가 지역복지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가 지역복지에서 나왔고요. 지금 한 지문으로 나온 것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나온 거. 그 다음에 여기 평가제도 있죠? 아까 여기 평가제도 얘가 이제 행정론에서 나왔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동모금회 설립된 거 이것도 행정론에서 역사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죠, 여기. 희망복지지원단이 지역복지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어바 사업이 지역복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복지에서 한 문제 나왔고, 역사 문제. 그 다음에 정책에서 한 문제 나왔고, 사실 이제 정책은 이제 최저임금제도 물어보면서, 최저임금제도가 2000년에 실시되었다고 틀리게끔 그 문장이 나와서 제가 포함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역사 문제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 법제에서 두 문제 나왔어요. 보통 법제에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두 문제 나온 적도 있긴 해요. 한 번. 근데 이번에도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 나왔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요. 아까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과 관련된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요겁니다. 법인제도 70년.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983년. 개정사항이잖아, 다. 70년 개정되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80년대 아까 여기 설립 운영 근거 규정 마련된 거 이해하고, 그 다음에 법정 단체화한 거, 83년이죠? 개정사항이잖아, 개정사항.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담 공무원하고 복지사무 전담기구, 이거 92년이잖아요. 아까 사회복지사법 개정사항, 그 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97년으로 와보면, 97년에서 아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거, 얘하고 평가제도하고 1급시험. 얘 97년이잖아, 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000년 하나 있고, 2003년. 그죠? 지역사회복지계획,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법 1페이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그 개정사항 도표로 정리한 거 있잖아요. 걔를 따다다다 그냥 달달달 암기하라고 했던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음, 자, 우리 이제 반드시 암기해야 할 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상에 막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 연도들이. 근데 그거 보면 23년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것들을 막 보기 좋게 정리한다고 해서 그걸 외우고 있으면 정말 헛다리 짚는 공부하는 겁니다. 엄한 공부하는 거, 엄한 공부. 그래서 시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왔던 내용에서 영역별로 80% 이상이 심지어는 90%에 가깝게 나왔던 내용을 재응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간 나오지 않은 연도 열심히 이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지금 오늘 지금 다뤄드린 이 연도를 가지고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 뭐 9개년만 풀거나 7개년을 풀게 되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논점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 물론 우리가 이제 100점 맞자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9개년 지금 진도별 기출문제집이 이미 이제 곧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집이 제가 1, 2, 3교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9개년 역대 기출문제집은 전자책으로 지금 다 출간되어서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김진원 검색해가지고 교보문고나 S24 알라딘에서 이북에서 검색하면 다 책으로 출간되어 있어요, 전자책은. 근데 그걸 이번에 9개년 진도별 기출문제집으로 정리를 해서 해설을 아주 상세하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하면서 그러면 이전 걸 다 빼야잖아요. 딱 9개년은 15회 때부터 지금까지거든요. 23회까지. 그래서 이제 15회 이후 거를 삭제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한 챕터가 그냥 날아가요. 한 챕터가 그냥 15회 시험 이후에는 안 나와서. 그러니까 논점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100점 맞자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네, 최근 것만 문제 풀 때에는 그렇게 푸시면 되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지금 넣어놨지만 여기 프린트폰에 넣어놨지만 핵심 이론 노트와 핵심 기출 천재로 승부를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이론 노트는 시험에 나온 것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핵심 기출 천재는 이제 책 이름이 천재지만 1245문제가 수록되어 있거든요. 기출논점 빠지지 않도록 촘촘히 넣어놨으니까 그 두 가지로 승부를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제가 이번 강의는 마치고 이제 조만간에 외국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합격을 파이팅하고 외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파이팅!